제 며느리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증거를 아들 방에 숨겨 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두 상자 속 검은 수첩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김영심입니다. 올해 72입니다.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합니다. 작은 좌판을 펼치고 앉아 옷을 팝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제 삶입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도현이라고 합니다. 48입니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기업에 들어가 지금은 과장까지 됐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민정입니다. 45쯤 됩니다. 결혼한 지 15년쯤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입니다. 손주가 하나 있는데 중학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손주에게 줄 김치를 담가서 들고 갔습니다. 쌈짓돈도 준비했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정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는 했지만 표정은 차갑습니다. 들어와. 도연이는 회사에서 아직 안 왔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명품 가방들이 보였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저도 시장에서 짝퉁을 많이 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소파도 새 것이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였습니다. TV도 컸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 큰 TV였습니다. 민정아, 김치 좀 냉장고에 넣어줄래? 제가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민정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김치 냄새 나요. 그냥 베란다에 둘게요. 아니, 냉장고에 넣어야 상하지 않아. 괜찮아요. 베란다가 시원해서요. 민정은 김치통을 들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냉장고는 열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인데 냄새 난다고 베란다에 던져놓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아들이 힘들어지니까요. 손주는 어디 갔어? 학원 갔어요. 몇 시에 와? 늦게 와요. 밤 10시쯤요. 저녁 10시까지 학원이라니. 그럼 밥은 언제 먹어? 학원에서 먹어요. 민정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명품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뿐만 아니라 신발도 명품이었습니다. 구찌, 프라다. 민정아, 요즘 살림이 좋네. 네. 명품도 많이 사고 소파도 새로 바꾸고. 아, 제가 주식으로 용돈 좀 벌어서요. 주식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 운이 좋았어요. 민정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찜찜했습니다. 도연이는 과장이지만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전업주부고요. 그런데 이렇게 품을 사고 집을 꾸밀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주식이라고 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지만 도연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를 거실에 혼자 남겨두고요.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손주 방이 보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가 볼까 생각했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으니까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손주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았어요.
다음 주까지 준비할게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긴장되어 있었고 뭔가 급한 듯 했습니다. 아니,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키지 않았다고? 증거는 다 숨겨놨어요. 남편 방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증거를 남편 방에 숨겼다고? 민정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주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이 방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옷장, 침대가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뭘 찾아야 하는지 몰랐지만 민정이 숨긴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문구류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옷장 아래쪽에 구두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구두 상자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에도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자는 달랐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헌 구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였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통장들이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박영수, 이정희.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봤습니다. 500만 원 입금, 800만 원 입금, 1200만 원 입금.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금 내역도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날짜에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여자 필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마이너스 65세 마이너스 서울 송파구 마이너스 투자금 500만 원. 박영수 마이너스 72세 마이너스 경기 안양시 마이너스 투자금 800만 원. 이정혜 마이너스 68세 마이너스 서울 강동구 마이너스 투자금 1200만 원. 노인들 이름이었습니다. 주소와 나이 그리고 투자금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투자금 총액을 계산해 보니 수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연이가 노인들한테 투자를 받은 겁니까? 아니, 도연이는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필체가 여자 필체였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민정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저는 구두 상자를 보며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민정이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겁니다. 아파트 분양 사기였습니다. 시장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들한테 좋은 아파트 분양 정보를 준다며 투자. 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였습니다. 민정이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품을 샀고 소파를 바꿨고 TV를 샀던 겁니다.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으로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민정이 증거를 도연이 방에 숨긴 이유였습니다. 혹시라도 들키면 도연이가 범인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제 아들을 범인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민정한테 따지면 안 됐습니다.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구두 상자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민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나 먼저 갈게. 벌써요? 도연이 곧 올 텐데. 괜찮아. 시장 정리해야 해서.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민정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은 채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와서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수첩의 내용을 전부 찍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가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네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핑계를 준비했습니다. 민정아, 어제 생각해보니까 신발장 정리 좀 해줄게. 너 바쁘잖아. 네, 괜찮은데요. 아니야, 내가 할게. 시간 있어. 민정은 망설였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마트 가야 해서요. 완벽했습니다. 그래, 다녀와. 천천히 해. 민정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도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두 상자를 꺼냈습니다. 검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 휴대전화요. 손주가 가르쳐준 대로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통장도 찍었습니다. 이름과 입출금 내역이 보이도록요. 휴대전화도 찍었습니다. 비닐에 쌓인 채로요. 30분쯤 걸렸습니다. 모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잘 찍혔습니다. 구두 상자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옷장을 닫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신발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의심하지 않도록요. 1시간쯤 후 민정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 왔어? 신발장 정리 다 했어. 감사합니다. 민정은 신발장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갈게. 네, 조심히 가세요.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요.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돈 이야기를 해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전화가 와요. 제가 사기를 쳤다고. 민정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도현이한테 연락하고 있는 겁니다. 도현아, 침착해. 엄마가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급히 도연이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 앞에서 도연이를 만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너는 아무 잘못 없어. 민정이가 한 거야. 민정이가? 그래. 너는 몰랐지만 민정이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 도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증거를 내 방에 숨겼어. 너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도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증거를 다 확보했어. 사진도 찍었어. 이제 경찰에 가야 해. 경찰에? 그래. 민정이를 신고해야 해. 그래야 너를 지킬 수 있어. 도연이가 무릎이 꺾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 짓을. 도연아, 지금은 충격받을 시간이 없어. 빨리 경찰에 가야 해. 저는 도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바로 경찰서에 가겠다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증거 사진들이 가득한 휴대전화였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무슨 신고인데요? 사기요. 며느리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어요. 경찰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 아파트 분양 사기를 했다는 것, 노인들한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그리고 증거를 제 아들 방에 숨겼다는 것. 경찰관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검은 수첩의 사진, 통장 사진, 노인들의 이름과 투자금 내역. 경찰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그래서 신고하러 온 거예요. 경찰관이 다른 형사를 불렀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경제팀 형사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제 휴대전화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전부 며느리분이 쓴 거예요. 내 여자 필체잖아요. 그리고 제 아들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드님 성함이 도현이요. 회사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형사가 메모했습니다. 며느리분 성함은 민정이요. 연락처 아세요? 저는 민정의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사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무죄라는 거 밝혀주세요. 걱정 마세요. 증거를 보니 아드님이 연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을 중심으로 수사하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용기 내서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구제받으실 겁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일 후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을 입건했습니다. 정말요? 네,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며느리분이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 거라고 했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어머니께서 제출한 증거와 필체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범들도 자백했습니다. 공범이 있었어요? 네, 사기단이었습니다. 며느리분이 그 사기단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요? 결국 며느리분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며느리분이 하나 더 고백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증거를 아드님 방에 숨긴 이유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일이 터지면 아드님이 어머니께 불효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동정표를 얻으려 했다고 합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 아들을 이용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아들 사이도 갈라놓으려 했던 겁니다. 그 나쁜.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로, 안도로, 슬픔으로 울었습니다. 민정이 체포된 날 저녁, 도연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도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얼굴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제 아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정말. 도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차를 끓여줬습니다. 도현이는 한참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응. 제가 어떻게 몰랐을까요? 제 아내가 그런 일을 하는데. 넌 회사 일 하느라 바빴잖아. 그래도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민정이가 나쁜 거야. 너를 속인 거야.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알게 됐어. 구두 상자를 본 거야.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신 거예요. 그래. 너를 지키려고. 도연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30년 전 아기였을 때처럼 안아줬습니다. 도연아, 내 엄마.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을 내가 지킨 거야. 도연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 조사가 있었습니다. 도연이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민정이 혼자 한 거예요. 증거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회사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드님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다니는 회사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아내가 사기를 쳤다는 소문이요. 도연이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부인이 사기꾼이래요. 조심해야겠어요. 혹시 과장님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연이는 힘들어했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네, 엄마. 요즘 힘들지?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안다. 도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저를 의심해요. 제 아내가 사기를 쳤으니까. 너는 무죄야. 경찰도 그렇게 밝혔잖아. 그래도 사람들 시선이 힘들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가 회사에 가서 설명할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럼 더 이상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참을게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연아, 힘들면 엄마한테 와. 알았지? 네, 엄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 감사합니다,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통받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강한 아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이겨낼 거라는 걸.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정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단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 노인들은 대부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저는 그 노인들 중 몇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돈 다 날릴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아드님도 고생 많으셨죠? 네, 좀 힘들었어요. 아드님은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가 잘 키우셨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도연이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소문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저도 도왔습니다. 시장에서 옷을 떼다가 도연이 쇼핑몰에 올렸습니다. 엄마, 이 옷 예쁘네요. 그치? 시장에서 인기 많아. 이거 올릴게요. 그래, 올려봐. 도연이와 함께 일하는 게 좋았습니다. 손주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손주는 도연이와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 왔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손주는 밝았습니다. 엄마 일로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가 잘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응? 엄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예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감옥 갔을 거예요. 넌 무죄잖아. 그래도 증거가 제 방에 있었잖아요. 엄마가 그걸 밝혀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당연한 일한 거야. 엄마, 너는 내 아들이야. 엄마가 너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도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네, 엄마. 저는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좌판을 펼치고 옷을 팔았습니다. 손님들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 옷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깎아주세요. 알았어요. 8,000원 주세요. 손님이 웃으며 돈을 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쌈짓돈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켰습니다. 제 손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정의를 지켰습니다. 노을이 졌습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좌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라고.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니까요. 당당하게, 정의롭게.